네, 안녕하세요. 엠비입니다. 자, 2차전지 리튬 관련해서 하고 유럽 전기차 판매 정도. 어제 미국은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좀 풀어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바람으로 어제 영상 하나 만들었고, 리튬 가격이, 자, 이전에도 한번 요거 이제 월봉인데요. 이때 한번 저점이 나오고, 이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좀 반등할 줄 알았는데, 더 빠져버렸고, 이번 달에 지금 추가로 하락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약간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죠. 3일, 4일, 5일째 지금 오르고는 있는데 오늘은 약간 지금 빠지죠. 뭐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데, 자, 리튬 가격이 조금 턴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가격인데, 사실 이제 미국 가격은 그 미국 거래 가격이라는 게 지금 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뭐 데이터는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이 중국 가격이고, 워낙 여기가 이제 금액이 훨씬 크다 보니까, 미국으로 보면 지금 알버말, SQM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발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알버말이 어제 이제 4% 정도 올랐는데, 자, 여기 보면 알버말 자체 주가는 여기죠. 4월 8일 정도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리튬 가격이 빠지는 대신에. 전반적으로 중국 외의 가격들은 정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지되어 있고 중국 가격이 더 빠져버렸어요, 지금. 중국의 지금 BYD 자동차 이 가격 하락도 있듯이 지금 그 가격이 지금 조율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선물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게 좀 이 가격이 좀 벌어졌죠. 한 이 정도 수준. 여기 얼마 정도냐면 66,000 위안 정도. 지금 6만이거든요. 지금 거의 이 가격이 6만이죠. 여기서 10% 가격 정도 올라주면 약간 턴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해외 가격 자체가 지금 그렇게 떨어져 보이진 않거든요. 알버반도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 중인데, 여기서 이제 이 돌파했을 때 여기도 65달러 정도 돌파해 준다면 약간 이제 2차 전지적 부분이 턴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 지금 SQM이 더 가격이 낮습니다. 얘들은 그 알버말 SQM 두 개가 있는데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떻든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있다.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 과잉이 사라질 거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리튬 생산은 지금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역전될 수밖에 없죠. 이걸 기다리는 거죠. SQM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알버말도 좀 유사한데, 이게 이제 알버말 실적 자료에서 나온 건데, 그렇죠. 리튬 시장 수요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해서 연간 130만 톤의 리튬, 에서 연간 250에서 330만 톤의 리튬으로 계속 증가할 거다. 130만 톤이 2배니까 250, 330까지 연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죠. 근데 이 수요 공급이 문제인데, 지금 원가는 거의 적자 수준이거든요. 리튬 생산은 늘어나야 되고, 과잉 생산에 지금 일단 뭐 추가로 광산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자, 하여튼 2차 전지의 이 단가하고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연결될 것 같고, 근데 전기차는 더 거품이 좀 빠져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연차들에서 전기차로 넘어간 이 기업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거품을 더 빼야 되고, 테슬라도 보면 이제 더 이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 보면 토요타가 그 능력이 더 뛰어나죠. 훨씬 가격이 지금 쌉니다. 내연차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전기차가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토요타가 최근에 전기차로 들어오는 좀 급하게 들어온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토요타가 또 전기차를 먹을지. 지금으로 보면 아닐 것 같죠.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보면 실기를 하긴 했어요. 사이버 트럭 때문에. 자, 일단 독일 쪽에 독일하고 영국하고 지금 보면 전기차 유럽에는 턴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디젤 차량, 그러니까 가솔린 차량이 마이너스 24%, 디젤이 마이너스 28%. 내연차는 유럽에서의 내연차는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고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플러그 하이브리드냐 이렇게 되죠. 플러그 하이브리드 79% 증가, 하이브리드 29% 증가, BEV가 총 18%인데 작년 같은 달보다 44.9% 증가했다. 유럽은 뭐 특별히 하이브리드를 선호하고 그러진 않는 걸로 보여요. 그냥 전기차 자체가 선호가 되고 차도 그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특이한 게 지금 액화석유, 그러니까 LNG가 23.6% 증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뒤에서 이제 통계를 좀 알려드릴 건데, 여기 아마 영국일 겁니다. 28% 증가, PHEV가 58% 증가했다.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선호되는 것 하진 않아 보입니다. 저기 보면 유럽 주요구, 그러니까 독일 전년비 플러스 56%, 영국 플러스 33%, 스페인 131%, 프랑스만 역성장이다. 프랑스도 특이하죠.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가장 문제인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지금 실제 자동차 만드는 애들이 문제인데 독일은 터냈죠. 독일도 어떻게 보면 방어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약간 이제 중국차의 방어가 되는 쪽이 더 내연차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한국, 일본 이런 데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막아주고 있는 거고요. 이 세 개 나라, 미국, 일본, 한국이 실제 전기차가 늘어날 때, 이때가 아마 다시 이제 피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에. 또 그 시기에 되면 또 휴머노이드도 같이 나올 것 같아서, 휴머노이드도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5년 이내에 뭔가 일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배터리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하죠. 자, 경기도 웨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블로그에 메르 X에 경기도 웨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BYD 언급을 하는데 저도 생각에 아직 때가 아니다. BYD 리스크가. 중국은 정부가 기업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헝다 정도 사이즈도 날려버렸기 때문에 BYD도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근데 정부에서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걸려 있는 거죠. BYD가 문제가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살릴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오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는 있는데, 여기 보면 BYD 재고가 여기 계속 일단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웃기는 게 이제 전기차 판매도 그 판매가 이제 뭐 실제 판매되지 않는 제로킬로인데 판매로 뭐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사상 최대에 또 나왔습니다. 중국에는. 여기에도 보면 주문이 증가해서 재고가 증가했다라고 한다. 12월 말 대비 재고가 3개월 만에 33%나 증가한 것은 주문 증가 영향이라 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분석을 조금 해보면 지금 이제 요번에 70조의 빚이 있다. 안 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나온 것도 이 재무 분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이제 GM 리서치랑 내에서 그거를 이제
역산으로 했을 때 실제 판매와 생산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해보니까 부품도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 그 돈을 지급하는 부분도 뭐 90일짜리도 있고 뭐 200일짜리도 있는데 최근에 그게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BYD가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는 드러났고 그 현금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차량 가격을 낮춘 거죠. 치킨 게임이 일어나서 BYD가 아니면 다른 몇 개 중국 전기차 기업은 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기업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 어떤 기업이 망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의 이제 증가 부분에서 이제 잠깐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이야기도 제가 많이 했지만 수직이 착륙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요거는 전고체로 조금 진입을 해야지 가능한 배터리거든요. LFP는 힘들고, 그러니까 전고체 기술이 들어가야죠. 음극이든지 뭐 리튬 메탈을 쓰든지. 최근 CATL이 리튬 메탈에 엄청 공을 들입니다. 공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 수직이 착륙기도 테슬라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장도. 이 수직이 창기도 열리면 이제 배터리의 고성능화 배터리,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회의 배터리가 유리한 부분이죠. 고성능 배터리. 그 시장이 이제 조금 이제 열리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시장을 이제 테슬라가 열어준다고 하면 상징성이 있죠. 자, 테슬라는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이 저가 차량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고민 중인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풀사이즈 SUV가 없다. 모델 Y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또 그렇지 않고 SUV라 하기에는 너무 크고, 여기 이제 그림으로 요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 이제 많이 보이는 요 사이즈가 가장 잘 팔리거든요. 이거를 내놓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지 지금 테슬라가 다시 전기차로 엄청난 돈을 번다기보다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늦어진다는 겁니다. 요것도 나올 거라 봅니다. 테슬라는 풀사이즈 SUV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다. 공식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특이하죠. 세보레 타오, GMC 69, 포드 익스페디션, 내연차들이 지금 리비안, 험머, 기아 EV9 요런 겁니다. 자, 이제 통계 예측 조금 보면 전기차 시장이 실제 해외에 어떻느냐, 50%, 80% 이렇게 80% 들어가면 끝난 거고요. 90%, 100%까지 잘 안 가고 80%면 끝났고 50%에서 내연차는 그냥 종말입니다. 그게 노르웨이가 2020년에 진입을 했어요. 덴마크 24년, 스웨덴, 진입한 나라들이 스웨덴, 싱가포르, 핀란드 다 진입했습니다. 이 타일랜드가 26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것도 엄청 빠르죠. 내년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50%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인도네시아 26년이라고 돼 있죠. 차이나도 27년입니다, 지금. 얘들은 전기차로, 이 나라들은 전기차로 진입이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연차 판매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전통적으로 나라들이 약 두 개로 날리죠. 북유럽권과 아시아권이죠. 우루과이, 터키, 포르투갈 이런 애들, 유럽 쪽 애들이 이제 좀 유럽 쪽에서 약간 이 제조가 아닌 데에서 나오죠. 스위스, 오스트리아. 여기 이제 영국도 지금 자동차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독일이 2030년이죠. 독일도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지금 요쪽 나라들에서는 급격하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죠. 아일랜드, 프랑스 늦다고 그랬죠. 늦다 하더라도 20권안인데, 쭉 내려가면 칠레, 브라질,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도 좀 늦죠. 이 큰 나라들 좀 늦나 봅니다. 체코, 인디아도 그 통계가 이제 여기 보면 다른 통계가 있는데 3륜이 있어요. 3륜. 2륜이 있고 3륜이 58%입니다. 이게 이제 툭툭인가 뭐 그런 거거든요.
들어가 버렸고, 캐나다 늦죠. 사이프러스, 그리스, 미국이 42년입니다. 아직 한국, 일본 나오지도 않았죠. 쭉 넣습니다, 억수로. 자, 어떻든 오늘 이제 리튬 가격 저점을 잡아가느냐, 그리고 유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유럽에서 전기차가 지금 폭스바겐이 많이 팔리거든요. BYD도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테슬라보다는 많이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BYD가. 테슬라가 워낙 급감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BYD 판매량이 많이 안 늘어나는 게 K배터리한테는 유리하겠죠. 자, 하여튼 이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이 턴하도록 향후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로봇 특강 준비하고 있으니 댓글 링크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멤버십 영상들도 투자에 많은 도움 되니까 댓글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